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현대부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부백스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타점을 잡는 방법, 자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장이 어땠습니까? 5%대 고점을 찍었다가 또 11%대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 9%대 약세 중이죠. 36,700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갔는데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 좀 약하죠. 자, 이평선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5월 저점 대비 고점까지 57% 상승했어요. 자,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이 상승폭의 반 정도 올라왔죠. 회복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상승폭의 4분의 2 구간 거의 하단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35,200원까지. 자, 물론 이 가격을 지켜준다면은 좀 강한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흔들어준다면은 다시 3만원 근처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라인은 뭡니까? 29,200원대. 지난 1차 상승폭. 자, 522% 상승폭. 자, 이 상승폭의 반 가격이죠. 만약에 좀 더 흔들어준다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좀 더 강하게 매집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쨌든 이 구간은 뭡니까?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올라가잖아요, 결국. 그죠? 지난 1월 고점 근처까지 갔어요.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도 타이밍 기다리시라. 타이밍 온다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몇 개월 매집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스콘의 상단 부분, 자, 이 가격대를 잘 지켜준다면은 뭐 3만원대 근처를 잘 지켜준다면은 또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거예요. 여기 에너지, 이 에너지에 대한 분출이 덜 나왔어요. 이거는 뭐 간만 본 거죠. 맛배기예요, 맛배기. 자, 그리고 이 바스콘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안 가잖아요. 바스콘 상단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에너지 보고 다시 올라가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 폭등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 이렇게죠. 이렇게 상승폭이 더 열려 있어요. 자, 지금 현대차가 목표가가 120만 원으로 나왔죠. 상향 조정됐어요. 자, 지금의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를 첨단 로봇,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바꿔놓은 핵심 역할을 한 그 계열사가 누구냐? 현대그룹의 계열사, 바로 현대무백스예요. 현대그룹의 재건을 상징하는 핵심 계열사입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자동차 본업뿐만 아니라 이 미래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중장기적으로 도요타의 시가총액 441조 원을 정조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추가 상승 모멘텀 있죠. 현대차 그룹의 로봇차 회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가 빠르면은 자, 6월 달에 결정될 전망이에요. 성공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규모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인간형 로봇, 휴머니드 로봇 아틀라스 양산 체계를 구축을 하게 돼요. 로보틱스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과 일본 소프트뱅크 사이에 맺은 풋옵션, 이 매수 청구권 행사 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풋옵션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2021년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80%를 인수했죠. 특정 시한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나머지 20%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2025년 6월 예정됐던 풋옵션 행사 1차 시한은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나갔어요. 그 이후 1년이 지나서 2차 시한이 임박해 있어요. 그동안에 이뤄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상증자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잔여 지분은 현재 9.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죠. 작년 1차 시한 때 현대차 그룹이 상장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1월에 CES 2016이 열렸었죠. 이때 아틀라스 공개 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이어 업그레이드된 아틀라스의 성능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도 상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5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튜브 채널에 연구형을 업그레이드한 실제 공장 투입 모델인 개발용 아틀라스의 이 작동 영상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는 현대차 그룹이 장재훈 부회장 직속으로 구성한 사업기획 TF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해졌죠.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아틀라스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같은 이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 줄 때마다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구간은 물량 던지는 구간이 아니라 쓸어 담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타점을 잡는 방법. 자, 이야기만 좋은 단가에 모아가야죠.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신호 나왔죠? 뭐 종가도 괜찮아요. 신호 또 나오면 또 잡아요. 분할 매수, 몰빵하지 마시고요. 신호가 나올 때마다 그냥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신호 안 나오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승도 나오기도 하고,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현대무백스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실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현대무백스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그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2일장에도 시황도 올려드리고 종목들도 올려놨습니다. 종목들도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아주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자, 먼저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요. 자, 두산 로보틱스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5월 20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5월 20일 맞죠? 이때 얼마에? 94,500원. 자, 봐봐요. 5월 20일 맞죠? 94,5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맞죠? 5월 20일. 자, 5월 20일 요 타이밍에 94,500원.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바로 올라갔죠. 뭐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매집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한가에다가 추가 급등 나왔어요. 176,200원을 다녀왔습니다. 요 상승 나왔어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종목들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올려놨고요. 자, 보시면은 SK네트워크스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제가 5월 19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7,950원에. 자, 5월 19일 맞죠? 자, 보시면은 5월 19일 날 타점 잡아드리고, 자, 상한가 기록하고 추가 그때 나왔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만 딱 잡으시라. 자, 5월 19일 여기죠. 그리고 20일장에도 신호가 또 나왔어요. 반전 상승했다가 제가 다시 잡으라 그랬죠? 올라갔죠. 13,950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 구간. 자, 6월 2일 기준으로 끝나죠. 자, 추가 상승으로 또 기대가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스카이 30분봉 차트 보시면 자, 금일 급반등이 나왔어요. 급락했다가 급반등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4월 10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4월 10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3,800원이에요. 자, 4월 10일 모습 보시면요. 자, 여기죠? 자,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가 딱 나왔을 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렵지가 않아요. 공략하기가.
자, 4월 10일 맞죠? 여기 사각기로 가고, 자, 신호가 몇 번 더 나왔죠. 그리고 바로 올라갔죠. 신호 나오고 계속 등락을 반복했어요. 충분히 매집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충분히 기회를 다 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중간중간에 신호 또 나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재료가 좋으니까. 자, 요 상승 나왔습니다. 6,140원을 다녀왔어요. 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 방입니다. 공짜 방. 자,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1차에 의해서 2차 폭등을 만들어갈 또 강력한 모멘텀이 있죠. 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히든 종목을 먼저 드릴게요. 아, 나는 짧게 먹는 거 싫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응급제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응급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 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의 재건을 상징하는 핵심 결사가 바로 현대무베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면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여타 로봇 기업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탄탄한 현금 흐름을 증명하면서 돈을 버는 로봇 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성장의 이면에는 그룹의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산업의 핵심을 꿰뚫어 본 바로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전략적 해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에 현대무베스의 시가총액이 3조 원대에 안착했어요. 자, 1년 전보다 6배, 무려 6배가 커졌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4.4배가량 늘어났어요.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와 함께 그룹 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죠. 이러한 수직 상승의 동력은 현대무베스가 보유한 바로 기술력과 이 재무적 안정성이 근간이에요. 최근 로봇 테마에 올라탄 많은 기업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현대무베스는 이 스마트 물류 자동화라는 확실한 이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로봇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덕분에 이 수주 경쟁 우위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현대무베스를 이 캡티브, 즉 계열사 생태계 안에서 이 비용 효율화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있었죠. 이 현정은 회장은 지금에서야 보편화된 피지컬 AI 기반을 현대무베스가 가졌다라고 판단했죠. 자, 그래서 이 논 캡티브 수주가 점차 늘어나면서 홀로 서기가 성공했죠. 그래서 이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우한 형제들, 자, 이런 국내 유수의 이커머스와 IT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물류의 전 과정을 스스로 제어하는 토탈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AMR과 무인 운반차 이 AGV 이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의 신사옥 1784에 여기에 도입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포트가 있어요. 로봇포트와 이송 시스템은 현대무베스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자, 그리고 로봇 산업의 특성상 이 대규모 R&D 비용이 발생하지만은 현대무베스는 이 스마트 분류 EPC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PSD 이들 사업부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해야 되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 발맞춰서 고중량 화물 운반용 로봇 개발에 국제 과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수출 영토를 이제는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를 첨단 로봇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바꿔놓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자회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싱크테크인 특별경제연구 프로젝트 SCSP가 주도하는 첨단 제조 로봇 국가안보위원회 논의에 참여했어요. 자,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GM, 제너럴모터스, GM 등 이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차세대 제조와 로봇 기술의 국가 전략화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로봇 기술이 단순 산업 자동화를 넘어서 군사와 이 안보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하면서 민간 기업의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 투자 유치와 지분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이 규모는 지난 2021년도에 이 현대차 그룹이 인수할 당시에 약 1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무려 20배 이상 급등한 수치예요. 자,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 아틀라스가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무려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로봇 부품 생산 공장을 또 설립하면서 로보틱스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오는 2028년도에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어요. 우선 부품 조립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죠. 자,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 국방부 산하의 DARPA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한 이력을 갖고 있죠. 최근에는 AI 기반의 자율제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이 군사적인 활용 가능성도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피규어 AI 이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중국의 이 유비테크, 이 유니트리 이런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자, 특히 AI와 로봇이 결합된 바로 이 지능형 자동화 분야가 차세대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부상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 간의 그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 로봇 기술은 제조 혁신을 넘어서 군사 안보 체계까지 바꾸는 바로 이 게임 체인저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가 안보 논의 참여는 단순 기업 협업을 넘어서 기술 패권 경쟁에 바로 이 전면에 섰다라는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죠. 현대차 그룹과 계열사들, 협력사들이 대박날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결단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환영과 감사를 표시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7일에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 수소 AICT 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했어요. 국가와 국민이 키워낸 현대차가 새만금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말했죠. 이곳에서 양산될 물류, 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동을 해서 학습을 이어간다면 새만금은 누구나 로봇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미래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현대차의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새만금에 바람과 햇빛을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해서
인근 산단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이번 투자가 국내외 인재들을 호남으로 불러 모으고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임재원에게 감사를 표했죠. 그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도 약속을 했어요. 이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을 하겠다.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이 규제 문턱을 낮춰서 새만금의 사례가 전국적인 지역 투자 활성화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죠. 그 지방 분산의 시작이 이제서야 실현되는 것 같아요. 자, 관련 기업들 이슈가 이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자, 코스피 1만 포인트, 코스닥 3,000포인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대무베스가 AW2026에 참가하죠. 스마트 공장 자동화 전시회에 AW2026에 참가를 합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게 돼요. 일단은 이 시연존에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AMR, 이 AMR의 군지 퍼레이드를 펼치게 돼요. 그리고 전시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집약된 저상형 AGV, 그리고 안내 서빙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챗봇, 그리고 전 방향 주행이 가능한 이 보관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무인 배송을 위한 엘리베이터 연동형 이 딜리버리 로봇, 이 기술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DT존에서는 자동 입출고 시스템 ASRS, 그리고 무인 이송 로봇, 이 시스템들을 현장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 제어할 수 있는 바로 3D 디지털 트윈, 이 시스템을 공개하게 되죠. 그리고 차세대 스태커 크레인 SRM, 그리고 AGV, 피킹 이송 직교 로봇인 이 겐트리 로봇. 자, 이렇게 현대무베스의 33종의 이 제품들을 이 모형으로 전시하게 돼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호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AW2016에서 현대차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를 국내에 첫 공개합니다. 이 모베드는 4개의 독립 제어 휠과 편신 기반의 메커니즘으로 전방위 주행이 가능한 첨단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에요. 산업 현장과 물류 환경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 CES 2016에서 로보틱스 분야의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기아 조지아 법인이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지난 2009년에 중국,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축된 기아의 글로벌 생산 거점이죠.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기지 역할을 담당해왔죠. 연간 34만여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 북미 전용 SUV 텔루라이드, 이 텔루라이드를 비롯해서 소렌토, KS, 또 산타페, 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이 북미 소비자 요구와 미국의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이 전략 모델로 개발했죠. 그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생산하게 돼요. 공장의 유연성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게 돼요. 어디에 투자합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전의 수소 설비, 그리고 로봇 생산 설비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근본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시계가 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AI 인프라 투자로 대대적으로 변경하게 되죠. 특히 자율주행 합성 데이터 훈련을 위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번 투자의 핵심으로 판단되고, 자, 특히 1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시각이 ROIC 극대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블랙웰 GPU 활용 시에 이 FSD 훈련을 위해서 현재 15만 개의 H백급 GPU를 보유한 이 테슬라의 훈련 인프라 수준에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로보틱스에서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이 피지컬 AI 성장 내러티브는 아직 진행형이죠.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AI 로보틱스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46% 성장을 해서 3,75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테슬라와 더불어서 엔드투엔드 밸류체인 구축과 함께 바로 이 피지컬 AI의 조기 완성을 통해서
AI 로보틱스 시장에서 선도적인 우위를 가져올 전망이죠. 현대차는 2030년까지 AI 로보틱스 분야에 50조 원대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이 규모는 테슬라의 AI 투자비인 13조 5천억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내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공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아틀라스의 가격을 13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로봇이 도입 후에 2년 내에는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될 경우에는 이 조립 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최대 3배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는 한국콜마와 559억 원, 이 규모의 물류 자동화 모듈 그리고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일에 공시했죠. 최근 매출액 대비 16.4%예요. 대형 프로젝트죠.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0일까지. 자, 이 오리온과 삼성전자에 의해서 제약, 뷰티 업계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를 더한 모습이에요. 이 동일 업종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인 것과는 다르게 현대모비스는 탄탄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로봇주들과 차이가 있죠. 자, 올해는 매출이 4,12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지분 매각을 앞두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한국콜마와 559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한 상황에서 이 780만 주, 자, 지분이 약 7.93%죠. 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 외에 나머지 48.87% 지분은 유지를 할 전망이에요. 그 지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대규모 수주와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호재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이를 악재보다는 물량 소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산업 환경, 이 또한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아틀라스가 옆돌기와 백덤블링을 연속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연속 공중제비 영상이 이 고난도 동작 자체보다 도약하고 공중자세 제어 그리고 착지 충격 흡수 또 자세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전 과정을 매끄럽게 수행하는 그 연속 전신 제어 이런 능력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 대규모 반복 학습을 통해서 축적된 강화 학습 기반의 이 제어 기법이라든가 이 전신 제어 알고리즘을 결합한 결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아틀라스의 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가동됨에 따라서 이 연구용 버전의 성능 테스트는 마무리하고 이 연구원들이 로보틱스 앤 AI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전신 제어 그리고 이동성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이 최종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 연락처로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